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구원투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을 한 것인가,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죠. 그 이준석, 홍준표, 그리고 김재원에 대한 사면론도 있고, 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이런 발언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나야 된다, 이런 견해도 내놨다가 그거 잘못 전해진 거다, 오보다,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일단 이 영남 물갈이 또는 영남권 이 정치 세력 퇴진론, 그 퇴진론이라고 하면 이선 후퇴론, 여기에 대한 반응, 현지 반응도 지금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반응까지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혁신위가 띄운 서울 출마론, 여일부 김기현이 결단해야 된다. 자, 정권 주겠다 했던 김기현 대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거명을 하면서 주호영 또 전 대표도 거명을 했죠. 영남의 스타 의원들은 서울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자 인요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강조한 김기현 대표의 처지가 난처해졌다. 정권을 주겠다고 본인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김기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김기현 보고 서울로 출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상당히 난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9일, 그러니까 어제 당 내부에서는 당장은 아니라도 김기현 대표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 27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PK 스타들은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띄웠고, 인요한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의 실명도 거론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게 됐다. 자기에게 울산 떠나서 서울로 가라고 하니까, 실제 최근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출마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요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자, 수도권 출마 결단을 내려달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당 대표에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자 메시지에 김기현 대표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선일보는 이 기사도 이 내용도 실었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패배 직후에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하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수도권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있는 지역구, 수도권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있는 지역구, 가령 이 친명계가, 특히 비명계보다 친명계 쪽을 이야기를 하겠죠. 친명계가 있는 그 수도권의 이 지역구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김기현 대표와 함께 출마하자,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배수진을 치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김기현 대표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 책임도 지금 안 지는 것이죠. 본인이 이 패배 후에 이 선출직을, 본인과 윤재욱 원내대표 선출직을 놔두고 임명직 그걸 다 사퇴시켰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본인은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 본인이 정권을 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서울로 출마하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묵묵부답이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같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 반응을 안 보였고,
또 수도권 출마 결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에도 답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서울에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단하기가 어렵겠지만, 김기현 대표로서도 본인이 뭔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 비상시국의, 사실상 비상시국의 당을 이끄는데 좀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일보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오명 기사입니다. 위에 기사, 아래 기사 같이 보여드릴 텐데, 위 기사는 인요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TK, PK 부글 수도권은 쇄신이다. 이 새로운 갈등 양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래 기사가 이겁니다. 리스크가 된 인요한의 입, 선 발언, 후 수습, 언론 탓 반복하고 있다.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PK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집에서 할 얘기다. 거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TK 쪽도 마찬가지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수도권 의원들은 이거 쇄신이다. 반기고 있는 그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 하단 기사는 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화법이 혁신이 출범 사흘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선 발언, 후 수습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첫 전체 회의 주재 후에 이틀간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등 험지에 와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발언인데, 조선일보는 괜찮은 스타 의원들이 있으면 어려운 곳 서울로 오는 게 상식 아닌가, 주호영도 김기현도 스타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방송, 그날 오후에 인요한이 이 위원장이 오후 방송에 나와서 아니 내가 누구누구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며 이름까지 썼는데 다 오보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혁신이 권한바크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자, 아니 이름이 전혀 안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가 그 이름을 썼을까요? 물론 뉘앙스야 조금 틀렸을 수도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난 24일 공개된 인터뷰 내용도 있죠.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것도 나중에 그건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농담도 못하느냐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영남권 물갈이 공천을 시사해 놓고는 농담도 못하냐는 식으로 가볍게 대처를 했다. 그전에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관계를 두고도 말이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는 거의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김한길이 추천을 한 것 아닌가, 혁신위원장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는 아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통화를.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놓고는 나중에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내가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를 만나라고 언급했다는 기사는 또 오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참신성 이런 데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말을 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그거 그 농담이야, 그 신문이 잘못됐어 이렇게 자꾸 하면은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도권과 영남권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그런 그 소지도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리죠. 국제신문 기사는 제목이 이겁니다. 인요한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 PK선 불쾌감 표출도. 일부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에서는 세신한 수용 여부로 고심을 하는데, 지역 현지에서는 불쾌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물갈이 대상이 됐으니까. PK 중진 의원 대부분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영남권 중진은 TK
TK 경우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윤재옥 현 원내대표, 김상훈 의원 등 이 3명인데 PK에는 3선 이상을 보통 중진이라고 하죠. PK에는 12명의 다선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엄청 많죠. 서병수, 조경태, 이현성, 김도업, 장재원, 김기현, 이채익, 김영선, 조혜진, 김태호, 윤영석, 박대출 정말 많네요. 이 사람들을 다 그러면 서울로 다 출마하라는 것이냐. 몇몇 PK 중진위원은 혁신위의 험지 출마론에 불쾌감을 표출을 했다. 한 중진위원은 혁신위가 지금 너무 거칠다. 중진들이 받아들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영남권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치력과 지지 기반을 꾸준히 닦은 사람이면 몰라도 오직 생물학적으로 나이만 젊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은 부산, 경남, 울산을 커버하죠. 그리고 영남일보, 대구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는 대구와 경북을 커버를 하는 신문사입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영남일보 일면 기사. 거세지는 TK 중진 서울 차출, 희생 강요, 공천 배제 놀이나 인류한 발언의 지역 증가 술렁,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대구 경북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실상 중진급 공천 배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 TK에는 이 3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호영, 윤재옥, 김상훈이 있는데, TK 의원들은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K 의원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정치적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을 위해 TK는 희생돼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중진이 스스로 험지에 출마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물리적 외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호응을 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 TK 여론 정치권 밖의 이 TK 일반 여론도 술렁인다는 겁니다. 대구의 한 정치 전문가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 중진이라는 이유로 출마 권고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는 모욕적 처사다. 대책의 질로 분류한다면 학급이다. 학급. 강하게 비판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모델이다. 오히려 영남권 중진 용태를 아예 그냥 물러나라고 권고하는 게 낫지 뭘 서울에 출마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시장다운 이런 반응을 또 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은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한 것이 인요한 위원장의 그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자, 하류 세력 뒷전이라면은 이 지금 전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 의원이 89명인데 그중에 제가 세어보니까는 32명이 수도권이고 나머지 59명, 그러니까는 거의 3분의 2가 영남권입니다. 그러면은 영남권 3분의 2가 다 뒤로 후퇴하고 앞에는 비영남권, 이 서울 몇 안 되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이 정도가 앞에 서라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이 이 영남권 의원들 중진들이 다 이제 물갈이 되고 새로운 초선이 들어와도 초선이 한 60명 정도 들어와도 그 60명도 다 뒤로 서 있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물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나오라는 건지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시끌시끌하죠.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재명 단합 외쳐도 줄 있는 친명 자객 출마 비명의 비명 제목입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그때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있었는데 송갑석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물러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 비명이 아닌 친명을 꽂았습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꽂았는데 이 친명으로 간주가 되죠. 재판 가결을 비판했던 원외 친명인데 본인은 이재명은 말로는 통합 사소한 차이는 작은 차이는 넘어서자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왈고왈보하지 말자 이렇게 마치 통 큰 대인배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빈자리에, 비명이 나간 자리에 친명을 꽂아 넣어서 완전히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어 놓은, 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진심은 복귀 후 첫 인사에서부터 의심받게 됐다. 뭐 이런 기사인데, 자객 출마라는 것은 지금 비명계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여기에 이 친명계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공천을 해서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가 예시한 지역이 일단 14곳 정도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비명인데 거기에 친명인 그 밖에, 국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격 출마가 이 민주당 공천의 최대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군 인사입니다. 파격적인 군 인사인데,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김명수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합참 의장 발탁, 53년 만에 처음이다. 김명수 해군작전 사령관, 지금 중장인데 대장으로 진급시켜서 바로 군의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등 대장 7개 보직 모두 바로 진급한 이들로 채운 것도 파격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 7개 보직에 모두 현재 중장을 내정해서 이제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파격이다. 이게 이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경우에 1967년 그리고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내정을 했다. 우리나라에 별 4개 그 보직이 7개가 있습니다. 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이렇게 7명이 대장이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과거에 1군 사령관 이렇게 됐던 직책이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과거에 2군 사령관. 그래서 7명의 대장 보직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꿨는데 이 대장들 4명, 7명이 전부 중장에서 진급을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장 4명을 싹 다 퇴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뭐 최수건 상병 사건 등 여론 문매의 쇄신,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이 로컨 뉴스 그 기사를 보시면은 10년 만에 해군 합참의장 파격 인사로 문재인 정부 중장들 지우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중장들 지우기, 이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5월 인사에 이어서 전 정부 지우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는 B64 해군 공군을 중용했던 반면 이번 인사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고창준 2작전 사령관 내정자, 해 공군 참모총장을 제외하면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렇게 되면 중장급도 기소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 인사의 결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해서 여러 중책을 맡았던 장성들은 모두 옷을 벗게 됐다. 자, 이 군 인사, 파격적인 군 인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10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